안녕하십니까. 대치동 청명한 원원장 어미키입니다. 오늘은 우리 뇌의 해마라는 곳에 어떻게 기억이 저장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주에 이렇게 둥둥 떠 있는데 주변에 별이 아무것도 없다면 우리는 내가 지금 어느 스타일로 움직이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제 가속도 운동을 해서 어느 쪽으로 이렇게 쏠리는 힘을 느끼게 된다면 이렇게 핸드폰에도 사용하는 가속도계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내가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지를 알 수 있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등속도 운동을 한다고 하면 천천히 이렇게 실제로 움직이고 있다 하더라도 주변에 나의 움직임에 대해서 판단할 만한 별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가속도가 없는 상황에서는 내가 지금 어떤 운동을 하고 있는지 알아낼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주변에 만약에 이제 별자리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면 그 별자리들에 대해서 상대적인 나의 위치가 변하는 걸 시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나의 움직임에 대해서 더 확실한 정보를 얻게 되는 것처럼, 우리 뇌에는 이렇게 지표에 이런 식으로 가로 세로 격자들이 있으면 나의 움직임에 대해서 내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시스템이 존재하는데, 그게 뇌의 해마라는 곳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쥐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로 해마에는 장소세포와 격자세포라는 게 있어서, 장소세포는 어떤 특정 장소에서 유독 그 부분에 갔을 때만 더 많이 활성화되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격자세포는 탐색 행동을 시작하면 이렇게 격자 모양으로, 가로 세로 격자 모양으로 계속 활성을 해서 내가 공간상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격자세포는 우리가 직각 모양으로 한원에서 설명을 해드리면은 도로에 무슨 길, 무슨 로 이런 것처럼 가로 세로 길을 통해서 움직이면 우리가 지금 가로 방향으로 3블럭하고 세로 방향으로 위로 2블럭 갔다 하면서 이제 전체적인 어떤 마음속에 어떤 지도가 형성되는 것처럼 이렇게 격자 모양으로 신경들이 활성화되면서 공간상에 탐색을 할 때 내가 백화점에서 여기서 왼쪽으로 돌아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아까 올라갔으니까 다시 차 세워둔 곳으로 가라면 그 반대로 간다 할 때, 이런 식의 좌표계의 이동에 대한 어떤 기준점들이 우리 신경계에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역산을 해서 원래 위치를 찾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쥐가 이렇게 어떤 공간을 탐색한다고 하면 탐색하려 하는 순간에 이런 격자 세포들이 가로 세로 모양으로 원래 이제 이런 식으로 활성화가 돼서 실제로 내가 상대적인 어떤 위치나 이동을 마치 아까 말씀드린 별자리처럼 그런 것들을 보고 상대적으로 내가 공간상에서 어떤 움직임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과 특정한 장소, 그러니까 이제 이 격자 세포가 가로 세로 무슨 길 무슨 로처럼 그런 작동을 한다면, 이런 것들은 뱅뱅 사거리 이렇게처럼 어떤 사거리의 특정 이름을 지어주는 것처럼 장소세포는 이 두 가지 계통을 같이 이용을 하면 우리가 이제 3차원 공간에서 내가 지금 현재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잘 파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도 체계나 이런 그런 것들, 기억에 대한 것들은 본질적으로 공간에 대한 기억이 가장 인간에게는 궁극적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의식을 갖기 전 단계의 동물들도 지금 서식지라든가 맹수가 있는 곳이라든가 음식이 있는 곳에 대한 공간적인 지도를 기억하고, 언어가 없다 하더라도 그런 공간적 기억들을 먼저 갖고 있는 것들이 생존에 아주 압도적으로 유리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해마란 곳에서는 기본적으로 인간에 있어서는 이제 단어라든가 여러 가지 추상적인 개념까지도 같이 처리하게 됐지만, 해마는 원래는 공간의 어떤 이런 기억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진화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런 해마에는 여러 가지 기억을 만들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현재 상황에 대한 가장 최종적인 어떤 보고들이 해마에 모여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사람 얼굴을 본다고 하면 그 얼굴을 봤을 때 전체적인 얼굴의 모양은 이렇게 해마 근처까지 와서 형성되는 것이고, 원래 눈에서 들어온 정보는 이 후두엽 피질의 처음부터 시작해서 점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는 그 얼굴이 어떤 모양으로, 예를 들어서 모서리 하나하나를 처리하는 세포들이 모였고, 그런 것들이 모여서 이거는 귀 모양, 이거는 머리 모양, 이거는 얼굴 모양 하는 것들이 많이 모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형태라든가 색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씌워져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 근처에 와서 얼굴의 최종적인 종합적인 상이 조립이 되는 것이고, 또 그 얼굴이 현재 내 시야에서 왼쪽 위에 있는지 오른쪽 밑에 있는지 하는 공간적 정보는 따로, 두정엽이라고 하는 공간 정보를 다루는 곳에 따로 있어서 이런 것들이 의식에서 하나로 합쳐지기 때문에 이쪽에 내가 아는 얼굴이 있다 하는 것들을 파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뇌는 기본적으로 우리한테 온 정보가 하나의 장면으로
인식이 되지만 그 인식되기 전 단계는 전부 다 기초 성분으로 뒤에서부터 분해가 돼서 하나하나 공간 정보 따로 그다음 밑으로 가는 실제로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그런 정체를 알아내는 정보들이 서로 동시에 신호를 주고받음으로써 이제 그런 것들을 따로 처리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가장 이제 고급스러운 정보가 모였을 때 그것들이 이제 해마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해마라고 하는 곳에는 예를 들어서 금방 뒤쪽에서 밑으로 내려온 이런 것들에 의해서 얼굴의 정보 것들이 이런 방식을 통해서 모이게 되고, 또 3차원적으로 얼굴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이런 정보들이 따로 모여서 이런 식으로 해마로 들어오게 되고, 또한 이 해마에는 여러 가지 감정에 대한 정보들, 예를 들어서 그 얼굴이 나한테 스트레스를 줬던 개체인지 아니면 행복을 줬던 개체인지에 대한 그런 정보들이 함께 모여서 그 얼굴을 보면서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하는 것들은 과거에 그 얼굴에 가진 그런 감정적인 정보들이 여기서 처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해마에서는 지금 생존에 필요한 여러 가지 현재 어떤 대상에 대한 파악과 3차원 공간에 대한 정보,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감정적인 정보, 심지어 이제 인간에 있어서는 전두엽에서 어떤 목표라든가 계획, 그런 것들도 함께 현재 기억에 저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이제 해마의 모든 어떤 정보들이 이렇게 모이게 되는데, 이거를 마치 비유를 드리자면 해마라고 하는 곳은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의 어떤 기억 관리하는 담당 어떤 관청이라고 하고, 그 관청이 이제 광화문 앞에 있다고 하면 여기에서는 그런 것들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가 법률에 대한 것들을 기억하는 어떤 그런 공무원들이 상주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공무원들에게 어떤 민원인들이 이렇게 전부 다 각각 와가지고 어떤 그 현재 민원을 이렇게 보고하는 그런 것들이 광화문 광장 앞에서 이제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지에서 온 정보들이 이제 이곳에 왔을 때 우리 해마에서는 이것들이 기존에 우리가 처리했던 민원과 같은지 안 같은지를 끊임없이 이제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전에 처리했던 어떤 그런 기억에 해당된다고 한다면 굳이 또 새로운 에너지를 들여서 새로운 어떤 에너지 낭비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현재의 어떤 들어온 정보들이 과거의 것과 같은지 다른지를 알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광화문 광장 앞에 민원인들이 작성한 어떤 A4 용지를 쫙 일렬로 이렇게 펼쳐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광화문 광장 앞에 있는 그 앞에서 그것을 따로 담당하는 과립세포라고 하는 세포가 있어서, 그 과립세포는 한마디로 이제 그런 민원 접수 담당을 하는 신참 공무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신참 공무원은 기존의 어떤 판례들이나 여러 가지 민원에 대한 내용을 모르고 새로운 것에 대해서 더 많은 호기심과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걸로 비유를 드리자면, 그 공무원들은 일렬로 이렇게 쫙 늘어놓은 민원들을 딱 봐서 그 자기의 사수,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기억을 담당했던 그 공무원들한테 보고를 함으로써 이게 지금 과거에 해당되는 것인지 안 해당되시는 것을 전달하는 그런 임무를 하고, 이제 신경과학적으로는 그렇게 쭉쭉 펼쳐놓는 걸 패턴 세퍼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이제 현재 들어오는 정보들을 서로 구별되게 이렇게 펼쳐놓는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 중에 A4 용지 두세 장을 딱 봤는데 그런 것들이 과거에 어떤 내용이 해당되는, 전에 있었던 기억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CA3 세포라고 하는데, 이 속에 들어있는 기억을 전문적으로 이제 처리했던 그 공무원들이 그걸 보고 이거 전에 우리가 했던 건데 하면서 이제 했을 때, 그 CA3 공무원끼리는 패턴을 완성하는 어떤 그런 자가 회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공무원들이 모두 한 방에서 같이 근무를 할 때, 야 전에 이거 우리 그거 같이 이거 봤었잖아, 이거 담당했던 사람 나와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일부의 어떤 정보만 가지고도 과거에 이게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종합적인 어떤 상황을 파악을 해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CA3 세포라고 하는 것들은 그 약간의 정보, 패턴 세퍼레이션해서 있었던 정보들의 일부만 가지고도 과거에 이게 종합적으로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판단을 해서, 그것이 현재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고 할 때는 그걸 굳이 뭐 기억에 따로 업데이트를 하지 않고, 하지만 어떤 변수, 기존하고는 조금 다른 맥락이 발견되면 그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기억을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과거를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장면, 공간에 대한 정보가 가장 주된 겁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유튜브 썸네일을 볼 때는 전부 다 장면이 이렇게 나와서 우리들한테 정보를 전달하지, 거기에 시간이 이렇게 나와서 우리한테 어떤 것들을 정보를 전달하지는 않습니다. 인간이 기본적으로 어떤 과거에를 기억하는 것들은 어떤 하나의 장면, 그러니까 이 장면이라고 하는 이 정보에는 각각의 예를 들어서 이 얼굴에 대한 정보, 이 모션에 대한 정보, 이 장소에 대한 정보, 이 시간에 대한 정보, 그리고 여기 감정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기초적인 감각 성분이 아닌 최종적으로 인간 생존에 필요한 단위들의 어떤 정보들이 하나의 세트로 저장돼 있어서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과거를 회상하지, 우리가 특정 시간 2023년 몇 월 며칠 이런 식으로 과거를 기억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뇌 속에서 지식을 저장하는 어떤 그런 체계들은 이렇게 3차원적인 어떤 공간적인 어떤 정보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저장을 하는 게 가장 핵심이고, 그래서 실제로는 여기 이제 해마라고 하는 곳에 오는 정보들은 전두엽이라든가 축두엽이라든가 두정엽, 그러니까 아까 이 축두엽은 어떤 사물의 정체, 두정엽은 어떤 사물의 3차원적인 어떤 그런 정보, 그다음에 전두엽은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감정적이거나 사회적이라든가 맥락적이라든가 개념적인 어떤 정보들이 모두 다 이 엔토리나 코텍스라는 곳에 모이게 되는데, 이건 아까 말씀드린 광화문 광장 앞에 이렇게 쫙 펼쳐져 있는 어떤 그런 공간들, 그래서 이제 그 모든 정보들이 민원인들이 전부 이제 그곳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정부 종합청사라고 하는 것처럼 기억 담당하는 그런 공무원, 하이퍼 캠퍼스에 있는 해마에 있는 그런 쪽에 어떤 정보를 여기에서 이제 과립세포라고 하는 민원을 이렇게 처음에 빨리 수집을 해서 자기 사수한테 보고하는 그런 세포들이 여기 사이를 담당을 하면서 이제 현재 정보들이 과거의 정보하고 달라서 기억할 만한 것이 있나 없나를 통해서 이제 하면, 여기에서 이제 해마에서 CA1 세포라고 하는 세포가 실제로 그것들을 담당했던 실무자들, 각각 전국에 퍼져 있는 실무자들을 전부 다 호출을 해서 현재 이제 업데이트 내용에 대해서 다시 이제 재교육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우리 기억의 어떤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마의 이제 단편을 보면 이런 식으로, 여기 이제 보면은 덴테이트 자이러스라고 하는 곳에 과립세포라고 하는 애들이 이제 민원들이 전부 다 이 광화문 광장 앞에 모여서 정보가 했을 때 거기에서 이제 그런 정보들의,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리드셀, 격자세포하고 그 다음에 플레이스셀, 장소세포들이 같이 정보가 연합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왔을 때, 예를 들어서 민원인들이 보고 A4 용지에다가 어떤 양식을 쓸 때 그 보고서 위에는 이렇게 표처럼 있어서 거기서 자기 민원인의 현재 주소 같은 걸 아마 쓰게 될 거예요. 그래서 현재 민원이 발생한 장소나 이런 정보들, 그런 것들이 그 A4 용지의 어떤 특정 표에 기입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뇌에서 이제 기억을 해야 될지 말지에 대한 최종 정보들이 모였을 때 그런 아까 말씀드린 격자세포라든가 장소세포의 정보가 거기 여러 가지 민원 기억해야 될 여러 내용들 중에 일부의 내용이 삽입이 돼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민원 미리 이제 파악하는 그 초보 공무원들이 자기 CA3 세포라고 하는 기억 담당 전문 어떤 그런 선배들한테 전달을 하면, 이 CA3 세포들은 재귀회로라고 해서 자기들끼리 소리를 고함을 지르면서 야 이거 내가 전에 봤는데 이거 그때 담당했던 사람들 다 모여 해서 서로 일부의 힌트만 가지고도 전체적인 기억을 다시 형성을 해가지고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기억이 따로 구별해서 기억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 이 세포들이 이제 결정을 하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확정이 돼서 새로 업데이트될 내용이 있으면 그것들을 실제로 연락 담당하는 전국 각지에 전화를 걸어서 실무자들한테 전화를 하는 CA1 세포에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감을 줘가지고 CA1 세포가 전국에 있는 그 담당 실무자들한테 새로운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를, 그걸 어떻게 기억하고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기억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기존에 우리의 이렇게 정보가 집중적으로 전달되어 있는 어떤 해마의 어떤 장소들이 존재를 하고,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현재 들어오는 공간 정보와 연합된 어떤 정보들이 끊임없이 이제 과거의 정보와 비교가 됨으로써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그냥 의식하지 않고 넘어갈지, 아니면 더 적극적으로 새로운 기억을 업데이트 할지가 이 해마의 이 장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공간을 이동한다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 쥐가 이 빨간색에서 노란색을 거쳐서 파란색의 장소로 갈 때 이 빨간 속의 장소에서만 활성화된 어떤 장소세포가 있을 것이고 노란 장소에서만 활성화된 어떤 장소세포가 있을 것이고 파란색에서 활성화된 장소세포가 있으면 실제로 이런 순서대로 신경세포들이 활성이 일어나면 그것은 쥐가 뇌 안에서 이 빨간 곳에서 파란 곳으로 움직였다고 하는 어떤 공간에 대한 어떤 정보들이 이 순서대로 음악으로 말하면 특정 음이 연주되는 것처럼 화음이 짠짠짠 연주되는 그 순서에 따라서 이 공간적인 정보가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공간적인 이동에는 사실은 이 순서대로 예를 들어서 연주가 된다고 하면 요 첫 음은 과거이고 끝 음은 미래라고 하는 시간적인 정보와 따라서 장소의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흐름을 포함한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라는 단어를 인간이 의식하고 시계라는 걸 만들어서 시간을 인식하기 이전에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의 개념은 장소의 이동, 처음에 이동했던 장소와 나중에 이동했던 장소 간의 그 순차에 해당되는 어떤 그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폭탄이 한 자리에서 있다가 빵 하고 터졌다고 하면 여기에 우리가 처음에 목격한 사건은 이러고 있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사건이 목격이 되면 인간은 실제로 동일한 공간에서 일이 벌어졌지만 이것을 먼저 벌어진 과거의 장면에서 벌어진 것과 미래의 장면에서 벌어진 어떤 사건들을 인과관계로 엮는 그래서 개념 공간까지 확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동물의 입장에서는 그냥 단지 3차원 장소에 대한 과거와 미래의 어떤 개념이라고 한다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뇌는 격자세포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격자세포를 사용해서 제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격자세포를 이용한 어떤 개념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를 장면으로 기억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일이 벌어졌다 하더라도 이 과거의 장면과 미래의 장면 그거의 공간 이동을 우리가 이제 격자세포들이 다룸으로써 그래서 그걸 과거로만 생각하지 않고 이 사건의 원인과 결과, 인과관계를 엮을 수 있는 추론 능력을 인간이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인간이 가진 어떤 추론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 과거의 사건이 미래에 어떤 식으로 변화를 이해하는 한 형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의 그 원시 기준이라고 하는 것들은 단지 우리의 조상들이 거리를 이렇게 순서대로 움직이는 그 개념에서 출발한 거라는 거, 해마의 격자세포와 장소세포의 어떤 그런 활성화 순서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 인간의 인과관계라든가 개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확장된 거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럼 이제 뇌는 왜 이렇게 지도를 만드냐 하면 그 그리드셀, 격자세포라고 하는 것은 탐색이라고 하는 것이 생존학습에서 가장 근본적인 작업이었고 그런 건 초창기에 이제 공간을 찾는, 길을 찾는 어떤 그런 맥락으로 있다가 방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개념을 탐색하는 그런 어떤 특정한 과거의 어떤 그 장면과 미래의 장면 사이에서 인과관계를 연결하는 그런 개념과 그 다음에 누구누구와 친한지 사회적인 어떤 개념, 그 공간의 개념은 사회적으로 더 친한 사람과 먼 사람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도 우리 뇌에서는 공간적인 정보를 연합을 해서 처리를 합니다. 또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인간이 이성적인 어떤 순차적인 어떤 행동을 기획하고 순차적인 생각을 하게 만든 것들은 이렇게 순차적으로 공간을 탐색하면서 했던 그런 것도 원시적인 패턴에서 점점 진화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두는 위치, 거리, 방향이라는 추상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면서 뇌는 이 동일한 구조를 통해서 이제 논리적인 어떤 것들도 처리를 한다 그 얘기고 그러면 이제 만일 책상 안에서 안 움직이고 공부를 하면 장소세포는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우리가 격자세포나 장소세포가 예를 들어서 가만히만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책만 읽고 있는 상태면 장소를 실제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탐색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격자세포나 장소세포가 활성화를 안 할 것 같지만 실제로 연구를 해보면 실제로 그런 것들이 다시 3차원 추상적인 공간 안에 대해서 리매핑이 일어나고 그것들을 그런 격자 모양의 어떤 사고의 흐름에 대해서 그것들이 활성을 일으키는 것들을 연구를 통해서 밝혀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같은 물리적 장소에서 실제로 공간 탐색을 안 하고 의식 상태가 이렇게 변하고 있지만
해마의 장소 패턴이 전혀 다르게 추상적인 공간 안에서 실제로 탐색을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 힘과 운동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특정 장소 세포가 패턴 A라고 하는 어떤 활성을 보이고, 전자기학을 공부할 때는 패턴 B로 그런 것들이 또 변화를 해서 격자의 간격이라든가 이런 거 패턴 같은 변해서 내 머리 안에서 어떤 장면이 움직이는 그런 것들을, 개념이 움직이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우리 학습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뭐 최근 연구에서는 우울증에 걸리면 그런 격자에 대한 어떤 제공이나 이런 것들이 늦춰지기 때문에 변화에 둔감해지고 어떤 그런 의욕이라든가 이렇게 어떤 탐색에 대한 어떤 욕구들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것들도 연관이 되는 걸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가능한 이유는 해마가 물리적 위치라든가 맥락, 의미 또는 의도, 목표, 계획 뭐 이런 것들을 다 통합적으로 다루기 때문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정보들을 융합할 때는 비슷한 개념이 공간상에서 가까이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여기에 우리가 마인드맵을 사용하는 것처럼 특정하게 비슷한 개념들이 이렇게 모이는 것들이 실제로 아까 해마가 그런 것들을 정보들을 모을 때도 비슷한 어떤 정보의 연합들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제 그걸 더 쉽게 근처에 있어야 더 쉽게 정보를 연합을 해서 서로 간에 소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뇌도 실제로 이런 식으로 이제 작동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의식이 끊임없이 이렇게 영화의 필름처럼 한 장면 한 장면 흐르게 되는데, 그 한 장면 한 장면에 저장된 내용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의 얼굴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상황이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장소가 존재하고, 시간이 존재하고, 그 순간에 어떤 감정적인 정보들이 존재를 하고, 그런 것들이 하나의 장면으로 이렇게 다른 장면과 선후 관계로, 그래서 그 장면 뒤에 이런 식으로 일이 벌어졌다는 걸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게끔, 우리 뇌는 반대로 역으로 어떤 신경의 활성이 일어났을 때 이 순서대로 시냅스 전에 있는 세포가 활성화되고, 빠른 순간 안에 그 다음 세포가 활성화돼야 그런 것들을 연합을 해서 정보를 전달하지, 반대로 이쪽에 있는 정보가 있고 나서 그 시냅스 후에 있는 정보보다 시냅스 전에 있는 정보가 늦게 발화가 되면 그런 정보들은 이렇게 필름을 연합하듯이 서로 붙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시냅스들을 더 강화하는 어떤 하나의 흐름, 시간의 흐름의 방향에 따라서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물리학적으로는 대칭성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거꾸로 사는 삶도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우리 뇌가 이렇게 하나의 흐름의 방향으로 계속 메트로놈이 뚝딱뚝딱 일정한 리듬을 주면서 그 리듬에 맞춰서 기억을 하나의 방향으로 우리가 형성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하나의 흐름만 갖는, 과거에서 미래로 흐르는 그런 식으로밖에 인식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뇌 자체의 활동 자체가 이렇게 3차원 공간에 대한 어떤 정보를 기준으로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기억을 저장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세계적인 기억가들, 예를 들어서 카드 뭐 4벌을 한꺼번에 놓고 그거를 몇 분만 쳐다보고도 다 그 순서를 기억하는 이런 기억가들이 기억을 하는 방법은, 각각의 해당 머릿속에 있는 3차원 어떤 공간에 각각의 그런 어떤 카드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배치하는 이런 방법으로 순간적으로 기억하는 방법들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이제 학부 시절에 남들보다 좀 암기력이 훨씬 좋아가지고 남들이 한 일주일 동안 외울 거를 하루 만에 외우고 그랬는데, 제가 사용한 방법도 이거와 같습니다. 머리 안에 어떤 3차원 공간 안에를 순서대로 돌아다니면서 각각의 해당되는 시각화된 물질들을 놓는 방법으로 순서대로 계속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그 기억들의 릴레이, 심지어는 거꾸로 이렇게 외우는 것도 가능할 정도로 한 번에 기억이 완성이 잘 되고 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억에 관계된 가장 기본 원리가 그런 것, 격자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대치동 청명한원 원장 엄미키였고요. 네이버에서 가장 큰 한의사 학술 카페를 20년 넘게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의 기억이 해마에서 이제 어떤 방식으로 기억을 형성하고, 그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우리의 과거를 다시 떠올리거나 현재 상태를 기억으로 이렇게 저장하는지에 대해서, 그 세포 수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지만 살짝 좀 어려울 수도 있는 내용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좀 들고 좀 약간 걱정이 되지만, 다음에 더 재밌게 잘 설명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